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5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불과 한 몇십 초 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7.85%로 41.50%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6.35% 차이로 이기고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는 7.47%,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3.17%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 결과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런 후보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이렇게 국민의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걸 축하합니다. 반문의 상징이자 검찰총장 출신 신인 정치인인 윤 후보로서는 이로써 한국 보수정당사, 아니 우리 정치사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핵심 역할을 했는데 그들을 배출한 정당 후보가 돼서 그렇고, 반문 상징으로서 이 집권 세력에게 거의 저주받다시피 하면서 공격을 받았지만 기어이 반대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고, 역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는 첫 대선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영호남 지역 아닌 이 윤석열 후보는 원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출신으로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또 87년 체제 이후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그러면서도 유력 정당의 영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도 처음입니다. 아마 이런 윤 후보가 대통령의 대선에서 승리에 당선되면 현 문재인 집권 세력은 총체적으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권 세력도 결사항전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윤 후보에게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닙니다. 자, 축하한다든가 흥분을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요, 4일 발표된 이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11월 1주차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야 간의 가상대결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이제 국민의힘, 당시는 경선 후보였지만 지금은 후보, 그 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렇게 4명을 가상대결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30%, 윤석열 후보가 35%, 심상정 후보가 6%, 안철수 후보가 7%로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건 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 중에 20%는 태도가 유보층입니다. 말하자면 모른다 또는 무응답한 사람들이 2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는 전주에 대비해서 5%포인트 내려간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7%가 올라온 결과로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는 올라갔는데 이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태도 유보층이 이렇게 20% 정도 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볼 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응답자는 54%, 국정 안정, 그러니까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34%로 정권 심판론이 20%포인트나 높습니다. 정권을 교체 안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그런데 이걸 정권 교체 54%하고 윤석열 후보의 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는 54%인데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 윤석열 후보는 35% 지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것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사이에는 19%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차이가, 정권 교체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추세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정권 교체를 바라다는 유권자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번에 4대 기관이 조사한 걸 볼 때 19%, 여기는 윤석열 말고 누구를 어디로 갔을까?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안철수 지지 7%, 심상정 지지 6%와 답변 유보층 20% 안에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번 이 33%, 이 안철수 7%, 심상정 6%, 답변 유보 20% 하면은 이 33%가 된 이 안에 섞여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답변 유보층도 있고, 뭐 안철수 대표도 있고. 근데 특히 심상정 후보는 진보 계열 후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면은 안철수 지지 7%, 답변 유보층 20% 안에 섞여 있을 걸로 봅니다.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모두의 마음에는 완전히 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적은 여당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 내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당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려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당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기에 앞서서 그 이와 같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 이 50%가 넘는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급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후보에게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는요, 지금 다가오는 선거가 국민의힘이 집권이냐,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이 목표가 정확하게 자문대답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함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위는 했지만 절반에는 못 미치고, 그리고 2위 홍준표 후보와 사이에는 6.3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하는데 2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보다 국민의힘 이번 경선에서 그렇게 더 얻은 건 아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부정적인 키워드 비율이 76.4%나 된다고 합니다. 24%가 이제 긍정적인 키워드예요. 얼마나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방전을 벌리다 지금까지 현재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당장의 과제는 경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고 실질적인 드림팀을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소위 윤석열 캠프가 이 무슨 점령군 의식이라든지 패권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간접 지원하면서도 윤석열 캠프에는 파리가 많다, 정리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 그거는 현 캠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구성되면은 형식적으로는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드림팀은커녕 원팀도 구성하기 어렵다는 걸 말해줍니다. 물론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권력 구조는 윤 후보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캠프 독식 체제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명박계하고 박근혜계의 갈등이 어느 쪽이 집권해도 집권기간 내내 내부 불안 요소로 작동해왔던 것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이 일흥 세대 간 대결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쟁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아우르지 못하면 민주당이 용광로 선대위 구성하는데 애를 먹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50대 이상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홍준표 후보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비교적 더 많이 받았으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홍 얘기는 요 방송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굳건한 협력 관계가
이것이 동반자 관계로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당원상에는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좀 제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준석 대표를 홀대하는 건 아주 곤란하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헌정사상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의 대표로 영선 30대 처음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등장한 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겁니다.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겁니다. 이번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이 60%가 훌쩍 넘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 경선이 마무리된 배경에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약 26만 5천 명의 당원이 신규 가입해서 그 전 당원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한 비교적 무난하게 경선 관리하면서 대변인 공모제를 도입했고, 내년 지방선거 같은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험을 친다. 공직자 자격시험 도입을 하는 등 이 당 체질 개선에도 굉장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그 이준석을 윤석열 후보 측이 후보가 됐다고 뒷전에 밀어내면 정권 교체의 날은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이제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판덤이라 할 만한 열렬 지지층이 있는 국민의힘 정권 교체에 있어서 부동의 상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젊은 세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정권 교체 후에도 집권 후에 국가 운영에 절대 필요한 정치 기반이 될 겁니다. 이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보고서 어떻게 수용할지는 곧 드러날 선대위원회 구성을 보면 판명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드림팀이 구성이 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 개혁 또는 개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기득권 보수, 수구 보수, 꼴통 보수 이미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걸 쇄신해서 저 당에게는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국정 담당 세력으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다음으로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또는 연대 문제가 있습니다. 완주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수준 한 6%, 7%대를 유지하면 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아주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든 뭐든.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확실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 임박할 때쯤 거론되는 걸로 2월 시키든지, 그렇게 되든 어떻든 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것이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 자신이 확실하게 변신하고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집권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그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이 나라를 정말로 잘 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무슨 사과개라든지 무슨 임금왕자 논란이라든가 이런 실수라든지 실언을 연발해서 자질 문제, 더 나아가서 사물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노출되면은 이건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곤란합니다.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태도 유보총, 무응답이라거나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지지층의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사실 불가능할 텐데, 이 유보층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윤석열이 짜는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의 행로를 이모저모 보고서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방송은 이번 선거 흥행의 주역이 된 2030 국민의힘 신규 당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